오늘 주제는 IT의 무장갱단 막으려 케냐 경찰이 출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요즘 좀 뜨거운 그래도 주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디서 뜨거울까요? 그냥 제가 볼 때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뉴스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 전에 2023년 10월 2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폭력 조직 소탕을 위해 케냐 주도의 무장병력을 IT에 파견하는 것을 승인했다. 좀 이상하죠? IT가 좀 요즘 안 좋은 건 아시죠? 저번에 항상 거긴 안 좋죠. 항상 안 좋았죠. 예, IT가 늘 안 좋았는데 최근에 정말 안 좋아져서 스스로는 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서 유엔에다가 요청을 해서 케냐가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케냐 주도의 무장 병력을 IT에 파견하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했다는 소식 떴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시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IT는 케냐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데. 현재 IT 전역에 약 100여 개의 갱단이 있고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60% 정도가 갱단의 영향력 안에 있고요. 갱단 때문에 20만 명의 집을 잃고 3천여 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납치됐다. 납치되면 정말 그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겠죠. 특히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족이랑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죠. 그 갱단이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자경단이 조직이 돼서 갱단과 싸우고 또 갱단은 또 자기들 조직원 죽이니까 또 동네에 와서 또 괴롭히고 하여튼 난리가 난 상태라서 경제도 붕괴되고 전 국민이 지금 문제인 상태입니다. 인구가 한 1100만 정도 되는데 인구 절반 수준인 52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있고 IT 인구 1100만 중에 경찰이 12,80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IT 총리입니다. 임시 총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전문화한 치안 인력 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했는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서 슬픈 얘기죠.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서 9개월 동안 이제 지지부진했습니다. IT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사방팔방에서 총 들고 다니면서 칼 들고 다니면서 싸우니까. 그러다가 이 어려운 부탁을 케냐가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케냐가 받았습니다. IT의 평화는 케냐가 지킨다 하고 나타나서 지난 7월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프리카는 IT의 자유와 안보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라고 이렇게 루토 대통령이 말하면서 IT의 경찰 1000명을 배치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0명?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뭐 그랬더니 바로 이제 미국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미국에서 케냐에 방문, 미국 국방장관이 케냐에 방문해서 안보협정 서명하고 케냐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케냐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미국은 이 일에 대해 1억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지원하겠다. 돈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뭐 그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여기 있어요. 케냐가 여기 있는데 IT가 어딨냐? IT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IT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흑인 살고 막 그러니까 IT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IT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고요. 미국 남쪽에 멕시코가 있고 요렇게 이제 카리브해라고 하죠. 카리브해. 카리브해의 두 번째로 큰 섬이 IT가 있는 히스파니올라 섬이에요. 가장 큰 섬은 이 쿠바 섬이고요. 이 서쪽이 IT입니다.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해적이 여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자메이카에는 포트 로열이라는 엄청 그 해적 도시가 있었고 여기 IT에 있는 이 섬 있죠? 여기가 토르투가 섬이라고 아마 해적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유명한 섬인데 이 토르투가 섬에서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여기가 멕시코나 중남미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목에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이 많았던 섬이에요. IT에. 보시다시피 IT가 미국 바로 아래 있죠. 그러다 보니까 IT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하면 미국에도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IT를 옛날부터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왔습니다. IT에 대해서 짧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IT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가 예전에 18세기에 프랑스 식민지 중에 가장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1780년대에 유럽에서 소비되는 설탕의 40%, 그리고 커피의 60%를 생산했어요. 엄청나죠? 뭐 설탕이 별거 있냐 싶은데, 이때 당시에는 설탕이 반도체였습니다. 설탕 커피가 반도체였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AI 같은 그런 엄청난 산업이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처음으로 이렇게 갔을 때, 처음으로 탐험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도착한 그 동네 중에 한 군데가 IT예요. IT에 콜럼버스가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요새를 하나 세우고 자기 부하들 30명 정도를 남겨놓고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요새인 거죠. IT에 있었어요. 스페인에 돌아가서 여왕에게 보고를 했죠. 와, 여기 바다 건너가니까 있더라. 인도가 있더라. 그 사람 인도인 줄 알았죠. 두 번째 함대는 엄청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한 1000명 넘게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IT에 가서 돌아와 보니까 부하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 죽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싸움이 있었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IT에서 떠나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 이쪽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는데 엄청 나쁘게 했어요. 정말 나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섬의 인구가 한 원주민이 30만 명 정도 살았었는데, 아시죠? 총균세 해서 이 유럽인들이 가져온 균 때문에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한 2년 사이에 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원주민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식민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콜럼부스도 금에 미친 사람이었죠. 금을 가져오라 했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손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콜럼부스가 좀 유독 심해서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욕을 먹고 했다는데, 원주민이 죽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IT에 데려다 놓고, IT에서는 뭘 했냐? 설탕, 커피를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거의 일회용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회용 인간, 좀 너무 표현이 안 좋죠. 근데 다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탕, 커피 농장을 하는데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금방 죽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죽을 정도로 잘 보살펴 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죽을 때까지 일 시키고 새로 데리고 오는 게 더 싼 거예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굳이 뭐 이렇게 노예들 잘 대우해주고 걔네들 튼튼하게 해가지고 자손도 이렇게 낳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죽으면 또 데려오고 하는 게 더 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IT는 농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IT에만 노예가 거의 5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노예들이 너무 힘드니까 산속으로 도망을 가요. 산속으로 도망가는 그 노예들을 마룬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숨어 있다가 계속해서 농장에 침입해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농장 주인들과 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그냥 약간의 반란 수준이었지 뭐 나라를 뒤엎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뱅상오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IT 출신인데 혼혈이에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이 뱅상오제라는 사람이 그때 프랑스 혁명 당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 프랑스 인권 선언을 했는데, 이 뱅상오제가 그 선언하기 전에 저는 IT에서 온 혼혈인데 우리 같은 IT 사람도 프랑스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뱅상오제를 쫓아내고 그 사람 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쫓아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뱅상오제는 쫓아내고요. 니들은 아니야 하는 거죠. 우리는 프랑스인이고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너희들은 아니야, 흑인들 유색인들 아니야 하고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뱅상오제가 어쨌든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고 IT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IT에 돌아와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뱅상오제로 인해서 IT에 반란이 엄청 크게 일어나는데 뱅상오제는 금방 잡혀서 되게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고문당하고. 근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 IT 사람들이 전투를 잘했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 투생 투베르튀르라는 장군도 나오고 하면서 전쟁을 했었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엄청 변혁기였죠. 루이 16세가 죽고 나폴레옹 이제 황제가 되고 하는 시기였는데 나폴레옹이 군대를 IT에 보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집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집니다. 그러면서 1804년에 IT가 독립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일으킨 건데 IT가 그렇게 부유하고 IT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결국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식민지에 관심을 잃고 루이지애나도 이때 팔아버려요. 루이지애나 지방이 굉장히 넓었는데 원래 나폴레옹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 루이지애나에서 곡식을 수확을 해서 그걸로 IT에 가져가서 IT에 있는 노예들을 먹이고 IT에서 설탕이랑 커피를 생산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자 이 생각이었는데 IT가 사라져 버리니까 루이지애나도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루이지애나도 팔아버리고 그 식민지에 그냥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대륙 쪽에. 이렇게 IT가 독립을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되게 불안한 거죠. 아니 이런 노예놈들이 감히 독립을 했단 말이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됐냐. 이제 국제사회는 독립한 IT를 고립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무역도 안 하고, 뭐 여기서 생산한 것들 사주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정말 나쁜 게 뭐였냐면은 프랑스가 1825년에 독립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그리고 노예 소유주에 대하여 피해 입은 거에 대해 배상을 해라. 그래, 너희들 독립 인정해 줄게. 대신에 노예 소유주, 너희 IT에 있었던 그 노예 소유주들 피해 입은 거 너희들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 1.5억 프랑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IT 정부 연 수입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돈이었고요. 지금 상당으로 하면은 한 32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가 훨씬 넘는 거의 40조 되는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요? 그래서 못 내고 있었는데 그걸 또 그래도 깎아줬습니다. 9천만 프랑으로 깎아줬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IT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프랑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예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놓고 그거에 대하여 적반하장으로 자기네들에게 피해 보상해라 해서 그 IT에선 또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걸. 그래서 돈을 갚겠다 하니까 그 돈을 갚으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겁니다. 프랑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프랑스 정부에 돈을 갚고 그러면은 이자도 나오죠.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까지 엄청 힘들게 갚아요. 그 가난한 나라 IT가. 그래서 국가 예산의 80%가 외채 상환에 사용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요게 부채가 있으니까 프랑스는 계속해서 IT를 조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1888년에 프랑스 빚을 다 갚았는데 그 빚을 갚으면서 또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미국과 독일에 또 이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이제 빚을 못 갚고 하니까 계속 다른 나라에 간섭을 받죠.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15년에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티은행에서 IT에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지금 시티은행.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를 막 IT 정국이 안 좋으니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IT에 쳐들어가서 우리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나 여기 길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남은 빚 받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있죠. 아시죠?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미국이. 자기네들 빚 받아주려고 이제 IT 가가지고 점령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IT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힘들게 했죠. 그러면서 돈을 갚을 수 있게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947년에 빚을 다 갚습니다. 122년 걸려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라가 다른 나라에 휘둘리고 제대로 된 이런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돈 번 거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는데 이건 개인이라고 해도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사진 유명하죠. 진흙 쿠키. 진흙에다가 소금이랑 뭐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먹는 진흙 쿠키 요거 유명했죠. 여기는 자연재해도 되게 심했습니다.
계속해서 혼란이 있었고 독재자가 나오고 또 쿠데타가 나오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걸 또 진압한다고 외세에서 간섭이 오고 하면서 미군이 왔다 가고 유엔군이 왔다 가고 또 유엔군이 왔을 때는 또 콜레라가 옮겨가지고 또 74만 명 감염되고 거의 1만 명 가까이 죽고 또 폭력 사태 일어나고 성적 학대 일어나고 하여튼 계속 좋을 날이 없었어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났고 2010년에 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구호 도와주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한 20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의 이재민 발생하고 아직도 복구가 덜 됐대요. 이때 이 지진이 크기도 컸지만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제대로 치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하면서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브넬 모이지라는 대통령이 2021년 7월에 암살당합니다. 뭐 딴 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엉망이죠. 대통령이 죽고 나서 7월에 죽었는데 8월에 진도 7.2 지진이 또 일어납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지진 말고 또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또 일어나니까 그때 10년 전 있었던 지진도 아직 수습이 덜 됐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경제도 뭐 안 좋아지고 인구 60%가 빈곤층 전락하고 범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갱단이 이 나라를 장악해 버려서 약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갱단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스스로 또 무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총리가 유엔에 우리 좀 살려줘라 하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케냐가 간다 이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저도 IT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여기 도미니카 여기 산티아고라는 곳에서 행사를 하고 육로를 통해서 이 포르토프랭스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지진이 있는 지 얼마 안 된 후여가지고 그때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국경인데 여기는 도미니카고 여기는 IT예요. 그래서 국경 통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데 여기가 호수고 여기는 산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 완전 외길이에요. 산이 옆에 빡딱 붙어 있고 호수가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런 길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트럭 운전사가 자기 트레일러 있잖아요. 엄청 긴 트레일러. 긴 트레일러 트럭을 길 중간에다가 요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 화물 트럭, 엄청 큰 트럭을. 왜 그랬냐 보니까 이 사람이 국경 넘어갈 때 국경에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국경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기 차 세워놓고 가로로 이제 길 막아놓고 차키 빼가지고 어디 가버렸어요. 술 먹으러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차도 못 가고 가는 차도 못 가고 양쪽에서 이제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 줄줄줄줄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줄 쫙 서가지고 왜 차 안 가냐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길도 보세요. 완전 외길이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앞에서 트럭 한 대가 막고 있다. 아니 그게 뭔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저희는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 잡아 타고 그때 지나갔습니다. 트레일러 있는데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 말대로 길을 그냥 막고 있어요. 트레일러가 완전 꽉 막고 있고 그 운전사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나가겠다고 이 옆에 나무를 막 베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막 칼로 나무를 막 베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즉석에서.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기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탔던 버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 나중에 다시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차가 못 가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 못 가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서 점점점 화가 나더니 나중에는 막 갑자기 막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 길에 있는 차들을 다 때려 부시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에 계셨던 분들도 창밖에서 돌이 날라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러다 간신히 살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라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 법이 없고 그냥 막 쉽게 흥분해가지고 막 사건 터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데가
흔치 않죠. 아프리카도 안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케냐나 이런 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그때 그런 인식을 받았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겠죠. 어쨌든 케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IT에 파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케냐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제 정부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케냐 야당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군대만 외국에 나갈 수 있는데 이건 경찰이지 않냐. 경찰이 외국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위헌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나이로비 고등법원에서 이거 맞는 것 같다. 일단은 기다려봐라. 법적 결과가 날 때까지 이 파병 절차를 일단 중지해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국회에서 11월 16일 엊그제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단 요거를 통과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빡쳐가지고 법 판사가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킨 건 모독이다. 1월 26일까지 보류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이제 엄숙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2억 달러를 준비했다고 떨어지는 게 좀 많은 거죠. 뭐 누가 이렇게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가 있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케냐는 미국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국제 사회에서 자기네들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케냐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화 유지군을 몇 번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어요. 소말리아에도 보낸 적 있고, 남수단에도 보낸 적 있고, 여기저기 많이 보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꽤 많은 금전적인 이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요번엔 좀 다른 게 경찰입니다. 경찰. 그래서 경찰이 무슨 뭐 교통순경 이런 거 보내는 거 아니죠, 당연히. 교통순경 이런 사람들 뭐 보내는 거 아니고 전투 경찰이 있어요, 케냐에도. GSU라고 하는데 되게 과격하고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케냐 사람들도 일반 경찰들은 되게 무시하고 비웃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 GSU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해요. 아, 걔들은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막 사람 두드려 패버린다. 그런 식인데 제가 케냐 있을 때 얘기도 하자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케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취재하러 갔었어요. 근데 하고 있으니까 자꾸 막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청 따갑고 무슨 이상하고 눈이 따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들이 최루탄을 쏜 거였어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지자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행사장 취임식 행사장 바깥에서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와 우리 대통령 됐다 막 기쁨의 춤을 막 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반대파도 아니고 그냥 지지자들이었어요. 케냐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지자들한테 최루탄을 쏜 거예요. 아니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고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돼가지고 좋아하는 그 지지자들이었는데 그리고 막 최루탄 쏘고 막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아 정말 야 진짜 못 말린다. 어떻게 반군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지지자들을 그렇게 해버리냐 막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거칠고 또 케냐가 이런 시위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민족 갈등이나 또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시위가 일어나면 사상자가 꼭 발생을 합니다. 총을 막 쏜다든지 아니면은 그 좀 과격하게 진압을 많이 해요. 시위대도 그만큼 또 과격하고요. 시위대도 막 돌 던지고 불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절대 근처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 경찰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이런 좀 과격한 경찰들이 IT에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IT에서도 깽단들도 다 뉴스 보고 있겠죠. 그래서 아 그래 케냐 애들 온다고 어디들 온다고 오기만 해봐 하면서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오면은 기선제압하려고 또 크게 한바탕 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지 않은 임무가 아닌가.
1000명이 가서 사실 뭘 하겠어요. 나라의 전체적인 치안을 어떻게 1000명이 다 지키겠습니까? 아마 해봤자 주요 기구나 이런 뭐 좀 중요한 곳이나 이런 데만 집중해가지고 하겠죠. 아마 전 국민들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는 어 그래도 국제사회가 이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IT에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선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 죽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암살당하고 그 후에 대통령을 못 뽑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국회의원들 임기도 거의 끝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돼서 이런 국제적인 이런 치안 인력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IT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케냐는 영어를 사용하니까 둘이 말도 안 통하고, 만약에 한국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해가지고 어디 인도나 뭐 파키스탄 같은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 싫어하지. 이거에 대해서 또 되게 슬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식인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케냐 지식인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응구기와 띠용호라는 분인데, 지금 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지금 닦고 있는 건데, 케냐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되게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상 시즌만 되면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 항상 나오는 분인데, IT의 역사를 안다면 어떤 흑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의 역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역사인데, 그런 역사를 가진 IT에 왜 우리 같은 아프리카인들이, 흑인들이 가서 그들을 탄압하고 이런 식민 지배를 했었던 나라들의 원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강한 나라들이 IT를 못 살게 굴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왜 우리 케냐가 그들을 대신해서 IT에 가서 이런 IT 민중들을 괴롭게 해야 하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너무나 이게 어려운 문제고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는 이런 문제인데, 정말 IT가 참 슬픈 나라죠. 아프리카에서 끌려간 노예들이 자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얻은 자유인데, 그렇게 프랑스에게 괴롭힘 당하고 최근까지 그렇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꼭두각시 같은 정치인들, 나쁜 정치인들, 독재자들 쿠데타 일으키고 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은 뭐 전혀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IT 정부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고 항상 힘들기만 했었는데, 이 응국이와 띠용호 같은 사람도 그런 거에 되게 슬퍼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대리 싸움을 해야 되냐, 케냐 사람들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26일 날 뭐 결정 난다고 하니까요. 그때 아마 또 어떻게 될지 알면 좋을 것 같고, IT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바뀐다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될까 싶어요. 왜냐면은 갱단이 생기는 이유가 뭐, 야, 너 갱 해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할 게 없으니까 갱단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깽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난 살인자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IT가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굳이 깽당 가지 않더라도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지도자들이나 국제사회를 보면은 그냥 나쁜 놈들이 다 쳐다내라, 무슨 마블 영화도 아니고 나쁜 놈 죽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IT에 갱들이 많아? 그러면은 케냐 사람 경찰 보내. 그래, 돈 줄게, 가. 그런 건데, 그러면은 뭐 군대를 10만 명, 100만 명 보낸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죠. IT가 일단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먹고 사는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구호 활동이나 다른 이런 NGO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IT로 파병되는 케냐 경찰 이야기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영상 또 이제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함께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